다시 5번서부터 좀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AP제곱과 더하기 BP에 대한 제곱의 최소값입니다. 지금 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얘랑 좀 이걸 구분 지셔야 돼. 잠깐 봐봐. AP 플러스 BP 두 개 합의 최소값일 때는 언제냐면,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좀 했었던 부분들인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어. 여기 뭐 Y축으로 돼 있지만 내가 그냥 임의로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X축 위에 있는 점 뭐 여기 있었다고 쳐봅시다.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 이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이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말하면 A에서 여기 X축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한번 띵 하고 튕겼다가 이렇게 올 거라고. 알겠죠? 야, 너 거기 운동 좀 갔다 와. 저쪽 뭐 거기 뭐 철조망 있는데 잠깐 들렸다가 그다음에 빨리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고 해.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또는 언제가 최소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떠오르는 게 이런 거죠. 대칭이동입니다. 이 철조망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해주시면 여기 A 프라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얘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 길이가 얘랑 이렇게 같아집니다. 대칭이동을 한 거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뭐 K라고 잡는다면 AK와 A'K가 같아지면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AS 합동이죠. SAS 합동. 그치? 두 변각도 B인각이 같으니까. 합동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길이가 서로 똑같아진다고. 그렇다면 AP라는 선분의 길이 대신에 A'P를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것은 AP 더하기 BP인데 그것을 A'P 더하기 BP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런데 이걸 다시 해석해보면 이거죠. A'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한번 거쳤다가 B까지 오라는 거잖아. A'P 더하기 BP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였다가 X축 위에 있는 한 점, 여기 P를 거쳤다가 이렇게 오래. P는 어디든 상관없어. 철조망 위에만 있기만 하면 돼. 그럼 굳이 이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나? 언제야? 직선으로 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소죠. 이해되니? 따라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칭이동을 해서 기하의 성질을 활용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런데 지금 뭐 했어 방금? 얘네들은 뭐가 되어져 있어? 제곱을 했지. 길이를 제곱해서 됐단 말이야. 얘네들을 더해서 제곱한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을 제곱했다고. 다시 말하면 이 선분의 길이의 성질은 잃어버린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돼. 따라서 한번 보자. 제곱이 있으면 수식을 활용한다 생각을 해야 돼. 제곱이 있으면 수식을 활용한다. 알겠죠? 제곱이 있으면 기하의 성질은 이미 잃었어. 선분 AP의 길이에 대한 성질은 이미 잃었어. 따라서 얘네들은 제곱을 한다. 수식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였겠니? 0,B라고 뭐 잡아봅시다. 0,B. 알겠지? AP에 대한 제곱이야. 제곱 있으니까 루트 필요 없지? AP야 얘랑 얘 사이야. 불러봐. X 좌표 길이에 대한 차이 얼마니? 1 더하기 B 제곱이 됐겠네. 더하기에 BP에 대한 제곱이야. BP에 대한 제곱 불러봐. 차이 4 제곱하면 16 더하기 차이 B-6 이놈에 대한 제곱이 된 거라고. 얘가 이놈이야. 그렇다면 얘는 1 플러스 B제곱이고 얘 정리해 주시면 B제곱 마이너스 12B에 플러스 36에 더하기 16까지 있는 거죠. 식 정리하시면 2B제곱 마이너스 12B가 됐고 계산해봐. 얼마니? 얘 계산하시면 52였으니까 53 이렇게 돼 있었겠네요. 1까지 포함을 해서. 괜찮아? 결국에는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기하의 성질이 아니라 그냥 2차식이었다고. 이해돼?
얘가 바로 2차식에 뭘 물어보고 있어?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고. 그렇다면 내가 이 값을 L이라고 잡게 된다면 얘는 L과 B의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L과 B의 2차 함수. 따라서 L과 B의 2차 함수 어딘가에 B축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 L축이 있을 거고 여기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졌을 때 L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다시 말하면 요 꼭지점을 묻고 있는 거죠. 이해되니? 이해돼?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보자. 꼭지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암기하셔야죠. 축의 방정식 공식. 축의 방정식 공식이 뭐였었지? 얘가 꼭지점 x좌표잖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좀 이건 암기하자. 마이너스 2a분의 b. 알겠지?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따라서 마이너스 2 a 역할하는 게 2죠. b 역할하는 게 마이너스 12라고. 찔찍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4, 3 이렇게 됐겠네. 맞니? 따라서 요점에 대한 좌표는 3컴마가 됐을 것이고 집어넣어보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니? 9, 2, 18에다가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에다가 플러스 얼마입니까? 53까지 계산하? 그럼 요 놈은 53 빼기 18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지. 이건 뭐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들이 하고 이해할 수 있겠어? 결국엔 얘는 이차함수에 대한 최소값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괜찮아? 잘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제곱 나와 있지? 아 미지수 잡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우리 그 웹사이트에서 다 풀어 주셔야 돼. 적어도 확인 체크 부분은 연습 문제는 저랑 같이 한 것만 해오시면 되는 거고. 알겠죠? 넘어갑시다. 지금 여기는 중선 정리야. 중선 정리인데 중요도는 어떤 정도의 중요도라면 지금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많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많이 받아왔었어. 알겠지? 그런데 이제는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지금까지만큼 도형이 나오면 또는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피타고라스부터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제는 삼각비란 것도 더해지고 뭐 다양한 성질이 더해지면서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면 피타고라스 이렇게 되지는 않아. 그래도 중요한 성질이기는 해. 근데 이제서부터의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 정도를 이 중선 정리도 같이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중선 정리랑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야.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처럼 어떤 두 변에 대한 제곱을 합이야. 두 변의 제곱이야. 직각삼각형도 아니야. 일반 삼각형도 다 마찬가지야. 이 제곱의 합이 중선. 중선이 뭐야? 중선은 한 꼭지점과 중점을 연결한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 중선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그 절반에 대한 제곱 또는 뭐 BN도 좋고 MC도 좋아. AB 제곱 더하기 MC 제곱은 AN 제곱 더하기 MC 제곱이라고 하기 얘네들 좀 짧아 보이지. 그래서 2배를 할 거라는 거야. 다시 알파벳 외워봤자 아무 의미 없다. 도형이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N 제곱 더하기 MC 제곱은 짧아. 그래서 거기에 2배를 했다.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은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은 요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의 2배다. 괜찮아? 얘가 지금 중선 정리야. 거기에 대한 증명은 이렇게 해주면 돼. 진짜 참이 맞습니까? 를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진짜 맞아를 볼 거라고. 그래서 요 점을 A, B라고 잡고 M을 0, 0 이 새끼를 뭐 마이너스 C, 0 이 새끼는 C, 0이라고 잡고 여기다 그대로 대입만 해본 거야.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가슴으로 그냥 받아들이자. 알겠죠? 거기에 여기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AB 제곱은 이걸 거 아니야. 얘랑 얘 사이니까 A 플러스 C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B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AC의 제곱이잖아. 얘는 뭐였겠어? A 마이너스 C의 제곱에 더하기 B 제곱. 뭐야, 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네. AM 제곱은 뭐야? 0,0이잖아. M은 0,0.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이 됐을 거고. BM 제곱은 뭐야? 그냥 C 제곱이 됐을 거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봐봐. 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이렇게. 괜찮아? 지금 그 얘기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실제로 증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놈 꼭 기억해 두시고, 요놈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잘 봐봐. 평행사변형이 있어. 제가 얘를 A, B, C, D라고 잡았어. 알겠지? 이렇게 됐을 때 대각선 뭐 선분 AC의 길이가 뭐 6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선분 BD 에 대한 길이를 10이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이때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문제가 가끔가다 튀어나와. 그럼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 어떡하지? 이거에 대한 제곱 더하기 이거에 대한 제곱을 구하라고? 그때 뭐가 떠오르는 거야? 아, 맞아. 평행사변형은 이 대각선들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 했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를 제가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잡는다면 이 AM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AM이 중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맞아? 따라서 AB 제곱 더하기 AD 오! 중선점입니다! AD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MD 제곱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이해돼? 따라서 AB 제곱 더하기 AD 제곱을 구하라고? 그럼 AM 제곱 구하면 되겠네? AM의 길이가 얼마야? AC 길이가 6이었으니까 AM의 길이는 얼마야? 3. 3을 제곱하면 9. MD 여기가 11에 그럼 여기는 얼마야? 5 제곱하면 얼마야? 25. 이거 집어서 정리해 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곱이 요렇게 주어져 있기도 할 거고, 또 막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 막 이렇게 뭐 같을 필요는 없어. 요렇게. 그래서 뭐 A, B, C든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그 인형 팔 움직이서 얘네들 계속 움직일 거야. 한 놈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에 대한 값을 물어볼 때, 알겠지? 이런 거 물어볼 때 이런 거 떠올리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뭐 좀 더 쉬워진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지금 이 평행사변형 문제는 only 이거지. 아예 되는 거 요걸 사용하게끔 만든 거고. 그래서 요런 형태,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 알겠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딱 떠오르는 생각 들지 않아? 그럼 이것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나 있어요. 오늘 배운 거. 이런 거 하나 배웠는데, 오늘. 이런 거 오늘 하나 배웠는데. 아, 얘네들 지금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만 있어. 힘들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생뚱맞은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AB 제곱 더하기 CD 제곱 이런 거는 중선형이가 떠오르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꼭지점이 같아야 돼. 이렇게. 오늘 배웠는데 몇 번? 그렇지. 5번? 지금 뭐가 똑같아? P가 지금 A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것만 그냥 잠깐 봐보자. 그냥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아주 쉬워지는 건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봐봐. 먼저 좌표평면에 간단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 여기 A가 있어. 마이너스 1,0. 그리고 저쪽에 4,6이 있어. 4,6 뭐 한 요정도 찍자. B가 있어. 4,6. 근데 여기는 Y축 어딘가에 점 P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대.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대. 그치? 그렇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만약에 내가 중선 정리를 사용하고 싶다면 어딜 연결하겠어? 씩 이렇게 연결하겠지. 이해돼? 그렇다면 중선 정리라면서요. 그럼 A와 B에 대한 중점을 연결했겠지. 중점의 좌표가 뭐야? 중점. 중점은 평균 내듯이 하면 돼. 우리가 뒤쪽에서 다시 내분점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평균이야. 얘 더한 다음에 얼마 그러면? 2분의 3, 얼마야? 3이야. 2분의 3,3. 얘가 중점. 이해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당신은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야? PM제곱 더하기 MB제곱의 몇 배? 2배가 된다고. 맞니? 그렇다면 MB의 길이는 어차피 고정돼 있어. 우리 계산을 하려면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MB는 이거 빼서 차이 4와 2분의 3에 대한 차이 제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과 3에 대한 차이 제곱할 수 있으니까 이거 MB의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치? 그런데 P는 계속 움직이는 점이었으니까 PM이 P만 결정되면 이 크기 결정할 수 있어. 근데 뭘 물어봤어? 최소값을 물어봤어. 그럼 이 크기의 변화는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P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P 때문에. 맞아?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너는 고정됐어. 그래. 그럼 네가 최소여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얘가 최소여야 돼.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 이제 확대해서 봅시다. 여기는 M에서 P, Y축 위에 있는 점 어딘가와 연결했을 때 MP가 최소가 돼야 돼. 야, 너 꽤 길다, 너. 최소가 될 때 언제야? 좀 줄었지, P가 여기면? 얘도 좀 줄은 것 같고. 네가 제일 짧나? 그러네. 얘가 제일 짧네. P가 여기 있을 때가 MP 길이가 제일 짧네. 맞아? P의 좌표는 얼마였을까? 0,3이 됐겠지. 이해할 수 있겠어? 따라서 P에 대한 좌표 그래서 0,3인 거야. 실제 우리가 계산할 때도 이렇게 계산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 알겠죠?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시죠. 여기서는 마찬가지 교육청 기출이랑 또 제가 봤을 때 요건 좀 중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먼저 잠깐 보시죠. 이거 너무 톡톡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교육청 기출 잠깐 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을 L이라고 할 때 L제곱의 최소값이래. 선분 AB의 길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니? AB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니? 근데 얘를 제곱하라고 하니까 AB에 대한 제곱을 물어본 거야. 그럼 AB의 제곱은 뭐야? 이 새끼 제곱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치? 뭐야? 2t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 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맞아? 저긴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라고. 그렇다면 얘는 4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이고 얘는 4t제곱 플러스에 12t 플러스 9고 정리해 주시면 8t제곱에 플러스에 16t에 플러스 10 이놈의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최소값을 물어본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최소값. 너의 최소값. 마찬가지 뭐가 떠오르는 거야? 내가 너를 y라고 잡아준다면 여기에 뭘 물어봤어? y는 8t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10. 이 함수의 함수 값이 제일 작을 때 물어본 거지. 어딘가에 대한 지금 t축이 있을 거고 어딘가에 y축이 있을 텐데 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최소값이 언제야? 바로 이 꼭지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맞아? y값이 제일 작을 때 지금 y가 이거래잖아. 근데 y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잖아. 이 식의 최소값이니까 이 식은 y야. 그러면 y의 최소값이야. y의 최소값. y가 제일 아래에 떨어져 있을 때 이 함수 입장에서 y가 제일 아래에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꼭지점이죠. 맞아? 꼭지점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꼭지점 구해봅시다. 축의 방정식 뭐였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얼마입니까? 16. 찍찍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아?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더하기 10이었겠네요. 얼마입니까? 2였겠네요. 맞니? 따라서 y의 최소값 당신은 2였네요. 우리 지금 L 제곱으로 했기 때문에 L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벗었던 거야. 또 제곱이네? 그런 다음에 답 4라고 적으면 안 된다잉. 알겠죠? 네. 이런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20번도 잠깐 볼까요? 20번은 마찬가지. 지금 a,1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못 그려. 그러니까 그냥 대충 a, b, c라고 잡아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뭐 대충 잡고 여기를 a, b, c 이렇게 잡읍시다. b는 0,6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12,-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각 a의 2등분선이 라고 주어져 있죠. 각 a의 2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묻고 있는 건데 여기서도 요거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봐봐. 이거 좀 필기해 볼 거예요. 나중에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영상 보고 다시 하셔도 되겠네. 지금은 필기하기 지치시죠? 저랑 같이 봅시다. 각의 2등분선이야. 마찬가지 각의 2등분선. 마찬가지 작도할 때 우리 각의 2등분선을 배웠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수직 2등분선 했었지? 각의 2등분선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해서 쭉 원을 그려. 이렇게 원을 그려. 만나는 교점 생길 거야. 얘를 A, B라고 잡게 집중해야 돼.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 푸는 것보다 이렇게 중학교에서 배웠던 과정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 지금 아니면 못하거든. 그려 원을. 그 다음에 꼭 같은 거리일 필요는 없어. 그냥 컴퍼스로 A를 중심에서 원을 그리고 아무 원이나. 대신 이번엔 똑같은 거리여야 돼. 똑같은 거리로 B에서 원을, B를 중심에서 원을 이렇게 또 하나를 그려. 같은 거리만큼. 그럼 만나는 교점 생기겠지. 이렇게 원 그리고 이렇게 원 그렸으면 만나는 교점 생길 거 아니야. 걔를 쭉 연결하라고. 그럼 얘가 바로 각의 2등분선이야. 얘랑 얘랑 각의 크기가 똑같아. 알겠어? 그럼 각의 2등분선이 주는 우리의 의미. 각이 2등분 됐어?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 P, 아무 점 P나 있었겠지.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여길 내가 C라고 잡을게. 그렇다면 수선의 발을 제가 여기를 QR이라고 잡게 된다면 PCQ랑 PCR이랑 서로 어때? 두 도형은 합동이지. RHA 합동. RHA 합동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도 당연히 같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야. PR과 PQ가 서로 똑같다. 이해돼? 따라서 그 각이죠, 각. 각의 각의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가 나오는 거죠. 알겠어?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아까 수직 이등분선은 뭐였지? 수직 이등분선 있었으면 선분의 양 끝점까지의 거리가 같았어. 수직 이등분선에서는. 근데 지금 각의 이등분선은 여기에 P가 있든 여기에 P가 있든 간에 그 거리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두 변까지의 거리가.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또! 두 번째. 또! 각의 이등분선 하면 떠오르는 거 있었는데. 먼저.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두 글자.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 내심은 바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따라서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하면 지금처럼 내심이 떠올라야 되겠지만 반대로 내심이란 얘기가 나와도 가계 이등분선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 알겠죠? 잠깐만, 내심이 뭐였죠? 내저번의 중심이죠. 이렇게 내저번이 있었어. 거기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였었냐면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에 i가 있었다고. 그러면 방금 본 것처럼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었을 테니까 각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건 당연한 거야. 반지름이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죠. 반지름이니까. 그런데 또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도 요 삼각형이 합동이어서 이 길이 같아졌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 접선의 길이와 이 접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얘 같고 요 놈과 요 놈도 같을 거고 그리고 요 놈과 이 놈도 같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물론 외부 점에서 그건 접선이야. 이 접선과 이 접선이 같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 얘랑 같다고 기억해 두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계 이등분선에서 나왔던 게 또 하나가 있었어. 닮음에서 나왔어. 이번엔 닮음에서. 이렇게 가계 이등분선. 뭐 잠깐 그냥 간단히 보자면 이런 걸수 있겠지. 이렇게 연장선 그려. 이 가계 이등분선과 평행하게 연장선 그려. 얘랑 이렇게 평행하게. 알겠지?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억각 동위각 내려오면서 이 삼각형이 이등분 삼각형이 돼. 그렇다면 서로 평행하니까 평행한 삼각형 나중에 닮으면 다시 정리할 시간이 있을 텐데 평행할 때 옆변의 길이의 비는 굳이 닮은 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새끼 대 이거는 얘랑 같았었다고. 옆변 길이에 대해서는.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요 놈의 길이랑 누구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았겠지? 맞니?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성질이야. 여기 A, B, C, D라고 잡는다면 어떠한 성질이 나타나게 되냐면 AB 대 원래 뭐 여기를 P라고 본다면 AB 대 AP는 BD 대 CD 이렇게 돼 있었다. 근데 지금 AP 대신에 AC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AC를 이렇게 살짝 바꿔준 거라고. 이등분 삼각형이니까 필요 없어? 그럼 결론은 이거야. AB 대 AC는 BD 대 CD라고. 따라서 옆변의 길이의 비가 밑변의 비의 비라고. 물론 밑변의 비가 결국에는 얘랑 얘가 똑같은데 높이는 똑같았을 거 아니야. 그죠? 얘랑 얘에 대한 비율이 결국엔 넓이를 결정할 테니까 넓이의 비가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닮음에서. 방금 증명했던 과정이 잘 이해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냥 결국엔 이거야. 옆변의 비가 밑변의 비가 된다고. 알겠지? 그럼 잠깐 살펴봅시다. 여기 있는 D에 대한 좌표가 얼마래? 8,0이래. 8,0. D에 대한 좌표가. 여기 A, B, C, D. B, C와 만나자면 여기 D가 있었을 거 아니야. 8,0. 이때 A 값을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잠깐 살펴봐봐. 여기 보여? CD 길이는 얼마였을까? CD
CD 3분 CD에 대한 길이는 루트에 16 더하기 9 얼마야? 5. 다시 BD는 루트에 64 더하기 36 10 몇 대면 1대 2였지? 따라서 변의 길이도 얼마? 1대 2가 됐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AC 대 AB의 길이의 B는 몇 대면? 1대 2라고. 그렇다면 AB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2AC라는 거야. 이해되니? 따라서 AB에 대한 제곱은 뭐가 된 거야? 4AC에 대한 제곱이 됐던 거야. 괜찮아? 정리해볼게. AB에 대한 제곱. AB 제곱은 4AC에 대한 제곱인데 AB의 제곱이 얼마야? 얘지. A 제곱에 플러스에 뺀 거리에 대한 제곱 얼마야? 25는 4배의 AC. 다시 AC야 AC. 여기에 대한 차이. A-12에 대한 제곱에 얘에 대한 차이. 16. 이해돼? 차이가 4였으니까 제곱하면 16. 얘가 서로 몇 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번에 진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교과서의 센 기본 문제 또는 뭐 센의 A 단계 이런 데 있는 문제 유형이 뭐였을 거냐면 A에 대한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고 AB와 AC에 대한 길이의 B가 이렇다고 한다.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 근데 이 조건 하나를 찾아내기 위해서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각의 이등분선 왜 나온 거야 이거 뭐 어떡하라고? 알아야지 이 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라. 무슨 말인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집에 가서 이 부분 화면 정지해놓고서 필기해 두셔야 돼. 이런 것들을 정말 메모장 같은 데다가 오늘도 이렇게 몇몇 가지 했었는데 메모장 같은 데다가 정말 잘 정리해 두셔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 직선, 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끌고 오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 알겠죠? 다시 이 페이지에서는 24번만 잠깐 봅시다. 24번. 아 나머지 분들 전부 다 막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막 저도 설명해주세요. 저도 설명해주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 막 24번, 25번에서 저도요. 막 이러는데 지금 시간상 24번 내가 너를 간택하게 놀아. 24번 잠깐 보죠. XY가 실수일 때 얘에 대한 거리, 이 값의 최소값이래. 알겠지? 잠깐만.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 y와 5,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지. 맞아. 얘는 너는 뭐야? 얘는 뭐야? x, y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4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이었지.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p를 x, y라고 잡고 a를 5, 마이너스 2라고 잡고 그리고 b를 마이너스 3, 4라고 할 때 이 거리 어떻게 산다고? 선분 PA 플러스 뭘 묻고 있어? 선분 PB의 합을 묻고 있는 거네.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겠어? 좌표평면 한번 표현해 볼게. 봐봐. 5, 마이너스 2가 있어. 여기가 A야.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3,4가 있어. 여기가 b야. 알겠지? 그 다음에 p가 어디엔가는 있을 텐데, p가 뭐 어디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겼을 때 bp 더하기 pa라고. 지금 요 놈에 뭘 물어봤어?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얘는 지금 루트를 안 쓰고 있지. P의 제곱, PB의 제곱, 루트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곱을 안 쓰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기하적인 의미를 계속 갖고 있는 거라고. PA와 PB는. 아까 얘기했지만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얘기가 나오면 얘네들은 산술적으로 계산해달라는 거야. 물론 중선정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제곱이 없잖아. 이 기하적인 의미야. 다시 말하면 A와 B에서 어딘가 살짝 거쳤다가 A까지 오라고. 알겠어?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학교야. 야, 집에서, 뭐 학원이라고 치자.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어딘가 거쳤다가 가도 상관이 없어. 천천히 저쪽 PC방 갔다가 와도 상관없어. 근데 제일 빨리 와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와요? 빨리 와야지. 빨리. P가 여기쯤 있는 거야. 여기 수도 있고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디든 거쳐도 괜찮아. 학원으로 빨리 와. 대신 최대한 빨리 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직선으로 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이 문장을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 이해돼? 아까랑 이거랑 비슷한 거 풀었었는데요. 그건 뭐였어? P가 예를 들어서 P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볼까나. P가 뭐 L 직선 L 위에 놓여져 있어. 그렇다면 얘기는 이렇게 되겠지? 직선 L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직선 L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얘가 직선 L이야. 직선 L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잖아, 무조건. 직선으로 못 오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한다고? 어느 한 점을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라고. 이해돼? 그렇다면 얘는 여기랑 서로 같을 테니까 이거 대신 요거를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에 대한 최소값은 바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였었지. 그치? 근데 지금 그거랑은 다르게 어디 위에 있어도 괜찮아 라는 얘기니까 지금 이런 조건 없을 때는 바로 직선거리가 된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단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분점, 외분점 해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공식 정도만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잠깐 보시죠. 내분점이란 얘기는 A, B가 있으면 얘를 M 대 N으로 쪼개주셔야 돼. 얘를 M 대 N으로 쪼갤 때 여기는 X 값을 보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얘를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을게. 얘가 M 대 N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선분 PA의 길이랑 그 다음에 선분 PB의 길이에 대한 길이의 비율이 얼마라고? M 대 N이라고. 맞니? 근데 PA의 길이는 뭐야? PA? X좌표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 크지? X-A라고 할게. PB는 뭐야? B-X지. 얘가 M 대 N이라고. 괜찮아? 그렇다면 식을 찍찍 세워봅시다. 그렇다면 N의 X-A는 뭐라는 거야? M의 B-X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NX-AN은 MB-MX인데 이항시킵시다. MX 플러스 NX는 NA 플러스 MB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동류항 정리하시면 뭐야? M 플러스 N에 대한 X지. 맞니? 따라서 이 식을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면 이렇게 돼.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 이렇게 합시다. 괜찮아? 그럼 결국엔 뭐야? 다음처럼 됐을 때 X 너에 대한 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 대 N이래잖아. 서로 크로스 돼서 곱해줄 거야. MB 더하기 NA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M 플러스 N분의 그냥 연습해볼까나? 여기 잠깐 봐봐. 마이너스 3하고 5가 있는데
내가 얘를 1대3으로 내분하려고 해. 방금 했었던 그 과정 상관없이 이제부터 공식을 외울 거라고. 어떻게 된다고? 1 플러스 3분의 아까 내가 크로스 했었지. 크로스 따라서 4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바로 얘를 1대3. 마이너스 3과 5가 있으면 얘를 1대3. 1대3. 1대3으로 내분한 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얘를 일반화 시킬 거라고. 이렇게. 얘에 대한 좌표가 x1, y1이 있고 여기가 x2, y2가 있어. 이거 공식만 증명하고 갈 거야. 좀만 참아. 얘가 x1일 거고 얘가 x2일 거고 얘가 x였을 거야. 알겠지? 얘가 m 대 n이면 우리 닮음 배웠었죠. 닮음. 내가 얘를 이렇게 평행사 변형을 그리면 얘의 길이도 똑같이 m 대 n이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얘랑 요 부분 보여? 요 새끼랑 전체가 또 닮았기 때문에 옆변의 비도 몇 대 몇이야? m 대 n이 됐을 거라고. 이해돼? 따라서 P! 너의 x좌표인 여기는 x1과 x2를 m 대 n으로 나눈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따라서 얘의 좌표는 뭐가 됐을 거냐면 m 플러스 n분의 m하고 n이 서로 크로스로 만날 거라고. 따라서 얘는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얘 x좌표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이제 마지막이야. 좀 더 집중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평행하게 찍 그어주시면 평행하지가 않아. 평행하게 찍 그어주시면 여기가 마찬가지 m 대 n이 됐을 거라고. 그런데 얘도 서로 닮음의 성질 때문에 옆변의 길이비가 m 대 n이면 얘도 똑같이 m 대 n이 되는 거지. 맞니? 이번엔 세로로 크로스 해보자. 세로로. 얘가 지금 m 대 n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얘에 대한 좌표는 뭐가 된 거야? m 플러스 n분의 서로 x로 곱해줄 테니까 뭐가 돼? ny1 플러스 my2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뭐 반대로 my2 플러스 ny1 이렇게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니?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암기해 오셔야 되겠다. 다음 시간까지. 괜찮아?